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지금 나가고 있죠. 샵 4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활동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상단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86.16입니다. 209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금 오늘 한 수차례 터치도 했는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멈추나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92포인트 터치를 했는데 재차 90선 탈환을 하려고는 하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들었고요. 기관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투자연기금은 매수를 늘리는 와중에 투신은 매수해서 매도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4,55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55.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는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좀 한눈에 정리가 되죠. 651부터 660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금 지금 급작스럽게 보시면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한 5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여전히 사고요. 개인, 기관 계속 합니다. 근데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환율 정리해 보도록 하죠. 1170원 지금 턱걸이 계속합니다. 1170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코스닥 시총 1위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HLB, 제주항공, 삼성출판사, 라온피플, 마지막으로 메가MD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HLB입니다. 오늘은 HLB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전날 대비 13% 넘게 올랐습니다. 19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고가는 20만 9,600원입니다. HLB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니 오늘 장중에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랐습니다. 리보세라님의 임상 3상 발표와 자회사 인수합병 소식에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특히 진양군 회장이 어제 서울경제TV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죠. 향후 5년 내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면서 중장기 목표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이런 소식이 주가에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진양군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메가MD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현재 전날 대비 12.5% 올랐습니다. 3,64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했지만 금세 상승 반등했고요. 11시경에 최고가 4,03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해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에 시달리면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죠.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대입 제도 개편을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정시 비중 상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정시 확대 시점과 비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의 북미 순회 공연 매진 행렬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6,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꾸준히 오름세를 가져가다가 오후 1시를 앞두고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아기상어와 핑크퐁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두 캐릭터를 보유한 국내 유아 콘텐츠 업체 스마트 스터디가 북미 100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가는 곳마다 큰 인기를 끌면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3.46% 내렸습니다. 25,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3분기 어닝 쇼크, 이 출국 수요가 무너지고 반일 감정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제주항공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 넘게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4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곧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지만 올해 내수 경기도 둔화됐고요. 한동안 일본과 홍콩 여행의 어려움도 커지면서 4분기 역시 상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라온피플인데요. 지난 18일 신규 상장된 AI 머신 비전 솔루션 업체죠. 현재 전날 대비 3.94% 올랐습니다. 1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장 초반 최고가인 15,9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라온피플은 세계적 수준의 AI 머신 비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하는 걸 카메라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대체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에 AI를 탑재한 게 바로 AI 머신 비전인데요. 라온피플이 AI 덴탈 솔루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및 중국의 치과 관련 업체와 공급을 논의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동향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최고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슈 중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에 관련된 합의를 오는 11월 달에 열릴 AP 정상회담에서 1차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현재 12월 달에 관세 부과 예정인 금액인 19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예정을 어떻게 보면 보류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유럽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완만한 합의로 인해서 노딜이 아닌 어느 정도 스몰딜 정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지금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HLB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상과 관련된 부분과 신약 출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미국 FDA와 프리 NDA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끌어가면서 그 밖에 아직까지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주들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68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상당 부분 이머징 마켓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
10월 30일 날 열린 FOMC 회의에서도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70% 이상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실적 장세가 아닌 유동성 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까지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2100선을 돌파하면서 상당 부분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형주 위주로 해서 조정 시에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가는 투자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모바일 증권거래 서비스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개발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요즘 들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 핀테크 보안 솔루션 분야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는 펫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OTP라든지 그리고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약 105% 정도로 계단식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모바일 어플 등 그 핀테크 시장이 확대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고객 확대, 현재까지는 신한은행과 KB, K뱅크 은행 위주의 고객군들이 있지만 향후에는 보험사, 증권까지 고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 3천억 내지 4천억까지 감안한다면 현재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67,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이 2시 48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 위원님이 잠깐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가실래요? 예. 뭐 시장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히 코스닥의 대형주가 2.1% 이상을 좀 달리면서 좀 가고 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좀 비교했을 때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소형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다 소형주로 좀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은 체감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대형주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고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0.18% 상승하는데 조금 강보합에 좀 이상만 좀 달리고 있지 크게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6일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8월 6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 기회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흐름을 앞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원달러 또 지수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달러 지수가 장기 이평선이 121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개인 투자자분께서 또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상승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단기 고점이 왔을 때 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지금처럼 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태에서 5일선이 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누림목을 좀 기회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뭐 시장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셨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종목은 제가 원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제일 처음에 10월 15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날 뭐 장중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한 며칠간 지금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그 조정 나오고 있는 흐름에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일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원익은 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 장비, 그 다음에 피부과용 레이저 장비 등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좀 업체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고령화 쪽하고 좀 관련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헬스케어 고령화, 특히 이 고령화 때문에 해서 사람들이 아프죠. 아픈데 이걸 여생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안 아프면서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좀 기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이 그거를 좀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빠르게 좀 규제를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서서히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만은 이게 미리 먼저 빨리 좀 됐었어야 했는데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도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뭐 확 어떻게 규제가 좀 풀리진 않겠지만 서서히 좀 규제가 풀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조명 기기 등을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도 섹터하고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계열 회사인 에스트라 이노젝터의 국내외 독점 판매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달이죠. 11월 11일 날 강군제 우리나라는 빼버려 데이인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소비 이게 좀 증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좀 보시면 되겠고 또 면세점 같은 경우 가도 좀 중국인들이 좀 많이 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장품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헬스케어 말씀드렸는데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중화권 진출을 해서 홍콩 글로벌 헬스케어 유통회사인 HMI하고도 합작해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홍콩 쪽에도 교도보를 삼아가지고 중화권으로서의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잡아놨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원익큐브를 계열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로서 CMS 랩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아모레 쪽에 대한 독점 판매권 그 다음 자체적으로 또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 강군제를 기대를 해서 화장품 관련해서의 또 원익을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올해 12월 10일에 이닉스 회사가 있습니다. 흡수 합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 판매하는 이닉스가 아니라 기존에 이 원익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유닉스를 흡수 합병한다. 그래서 원익은 존속이 되고 그다음에 유닉스가 합병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좀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한쪽에 쏠려 있는 매출 구조가 아닙니다. 보시면 코스메틱 쪽에서의 38.16, 그 다음에 전자부품 쪽에서의 22.78, 통상 쪽에서의 21.76, 레저 사업 쪽에서의 11.23, 그 다음에 기타 쪽에서의 6.07%를 좀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회사들의 이 매출 구조를 보면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황이 좋을 때는 어때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그 업황이 죽었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 거죠. 이 조선업종이 마찬가지였죠. 조선업종이 2000년대 초반에 해서 2000년대, 2007년까지 해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쭉 빠지게 이 매출 구조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의 위기가 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4,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7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다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도 않고 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를 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좀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간에 한 번, 뭐 두 번 정도만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그런 매도가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다나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 등을 개발한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이며, 위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이 동사의 결제 솔루션을 좀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날의 그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게임 회사들의 결제 시스템을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주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악 서비스라든가 스타 콘텐츠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사업 부분을 다나 엔터테인먼트로 좀 분할해서 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벨소리, 그 다음에 통화 연결음, 스타하보, 스타블로그,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음원, 음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콘텐츠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카카오 메신저에서의 그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의 일부분을 또 다날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문자가 아니라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한 가수를 키워내는 것만큼 이 이모티콘 쪽에서의 성공을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캐릭터 쪽에서의 수익도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와의 제휴를 좀 맺었고, 그 다음에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 제휴를 체결하면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겨냥해서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중국 텐센트 그룹의 모바일 메신저인 이체에도 국내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 결제, 모바일 솔루션. 지금은 우리가 결제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자상거래 쪽에서 PC 쪽에서의 결제가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쪽에서의 결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년 1월부터 해서의 VR, AR 기반에서의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를 좀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옷이죠, 패션 쪽, 그 다음에 군사 쪽, 그 다음에 또 의료 쪽, 다양하게 많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 포켓몬스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통해서 한번 다 경험을 좀 해보셨고, 가구 같은 경우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가서 보더라도 내 집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 가구가 내 가정에, 집에 어디에 좀 배치가 됐을 때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우리가 가상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 집에 대한 구조,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도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CT, MRI 찍었을 때 전면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찍은 면만 나오죠. 근데 이 증강현실이, 가상현실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 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개발되면은 디스플레이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강현실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에 대한 바코드 결제 인프라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의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인 MCP와 제휴를 통해서 배달 전용 간편 결제인 페이온 플러스 앱을 좀 출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핀테크로 좀 보셔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제 IT하고 금융이 결합이 돼서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좀 지분을 좀 보유를 하면서 인터넷 은행과 또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의 점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라인상으로서의 업무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 쪽으로 해서의 정부 쪽에서도 좀 정책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의 온라인 서비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페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페이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저도 페이에 제 신용카드를 많이 추가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도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어피트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자회사 페이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메이넷 출시 및 자체 가상화폐 페이코인 후오비 코리아에 좀 상장했고, 그다음에 병의대학교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그다음에 상생 협력 플랫폼, 그다음에 교내 상품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플랫폼 등에 대한 공동 개발도 좀 추진했기 때문에 가상화폐하고 또 연관이 좀 되겠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글로벌 기업들도 좀 보시면은 이런 블록체인으로 해서 좀 화폐를 사업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17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급락이 나왔다가 또 올해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가상화폐가 아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그 가격의 변동성은 좀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회사가 또 신용평가 사업적으로도 사업을 좀 확대를 좀 했습니다. 대출 심사라든가 카드 발급 심사, 보험 계약 변경 등 2년 동안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범 운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70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삼성제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가스 명수, 그 다음에 슬기담, 우황청심원, 헌탁액, 그 다음에 판토이 등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제약 업체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슬기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가스 명수도 가스 할명수가 있고 가스 명수가 있습니다. 가스 할명수 같은 건 다른 업체에서 만들고, 가스 명수는 삼성제약에서 좀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로서 삼성제약 헬스케어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다음 달입니다. 11월 26일에 흡수 합병하면서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도 또 사업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아까 워닝 말씀드리면서 헬스케어 쪽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한 번에 빠르게 규제가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급격하게 규제가 풀린다면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서서히 조금씩 좀 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저평가가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래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좀 보셔야 돼요. 특히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생아는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스케어 쪽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올해 여름에 췌장암 신약인 리아백스주에 대한 삼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관계자의 말이 하면은 올해 11월쯤에서의 임상 상담을 좀 마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임상을 통해서 리아백스주가 조건부를 떼고 정식 항암제로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췌장암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1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제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 팀장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저도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그 종근당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때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담아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주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모멘텀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제약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견조한 매출액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주요 매출액의 상승은 역시 이제 전문 의약품이 그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올해 초에 그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었던 CJ 헬스케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등의 매출이 모두 다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관절 치료제도 급여가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대폭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종근당 실적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근당의 계열사 중에 이제 종근당 건강과 종근당 바이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종근당 건강은 요즘에 그 TV에서 그 CF도 많이 하는데요. 유산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종근당 건강의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1,6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게 이제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종근당 바이오는 영업이익이 15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모멘텀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래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했죠. 빈혈 치료제의 네스페 바이오시밀러인 네스벨 일본 내 제조 판매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내에 빠르면은 아마 올해 안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종근당의 이제 전체 매출을 보면은 1조 원 달성이 전망이 돼요. 이전에도 물론 1조에 임박했는데 1조 원에 임박한 것과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이제 밖에서 보기에도 그 대외적인 효과, 1조 클럽 달성이라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게 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그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를 급하게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고 봐요. 대형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좀 실적의 안정성을 갖춘 종목,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종근당이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흐름을 너무 많이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 제약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 수급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매년 성장하는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한 8만 3천 원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플레이 위드입니다. 플레이 위드는 그 게임주인데 게임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지스타 2019 게임 축제죠. 11월 다음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기대작이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돼요. 일단 NC소프트의 린지 2M 광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또 카카오의 달빛 조각사 출시가 됐고요. 넥슨의 V4도 이제 출격이 되죠.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겨울철이 그 게임주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고요. 겨울방학도 있어요. 게임주의 성수기로 분류가 되고 이 플레이위드는 로아넴이라는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게임사죠. 로아넴이 이제 출시 후 2개월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급등시킨 부분이 있고 이후에 이제 순위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전에 그 로아넴이 20위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매출 순위가 10위권 중반대까지 끌어올려졌어요. 그래서 매출 순위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일단 로아넴 같은 경우 지난달 말에 그 신규 장비라든지 스킬이 추가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아이템도 출시가 됐고 또 이달 중에 새로운 종족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이제 게임을 접었던 유저가 복귀하거나 아니면 신규 유저가 진입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좋습니다.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그에 따른 주가 차익실현 매물 굉장히 많이 소화를 했다가 이제 5일선을 찍고 바로 살짝 이제 올라가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아넴의 매출이 일단 반등을 했고 또 지스타가 임박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2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중에서 이제 필 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IT 장비주입니다. 회로 기판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전에 이제 중국의 화폐기 비전옥수와 OLED 패널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앞으로도 아마 중국 쪽에서 그 수주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성장 전략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체 국가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기술 굴기를 위해서 그 IT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도나 완화를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IT에 대한 투자는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글로벌 대형 그리고 중소형 OLED 수요 확대도 본격화되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글로벌 OLED TV 판매량이 현재 300만 대 수준에서 2년 뒤에 한 700만 대 이상 수준으로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OLED TV가 이제 시야각이라든지 색구현, 응답 속도, LCD TV에 비해서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가격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OLED 패널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또 삼성의 그 폴더블 폰에 그 필름 커팅 활용한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보여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피옵틱스의 그 플렉시블 장비 같은 경우 레이저 필름 커팅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품질 유지와 보수 부분에 그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장비주 내에서도 좀 모멘텀이 많은 그런 종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급등 이후에 눌림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여서 아마 8,000원대를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 옵틱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바이오텍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자 들어가니까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봤는데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주가가 음봉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양봉을 좀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만들어서 좀 어제 오늘 좀 제약 바이오를 가니까 좋은 현상을 좀 따라갈 줄 알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살짝 좀 밀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60일선에 좀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좀 보고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선 이탈을 하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가요? 오늘은 이제 다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나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조금 박스권에 좀 갇혀가지고 약간의 상승과 좀 약간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만 좀 매도가 나오지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연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게임주하고도 좀 관련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NC서포트라든가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이 이 다날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콘텐츠죠. 음원 서비스. 다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벨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연결음 스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미팅 등 휴대폰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좀 제공한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캐릭터 쪽도 좀 생산을 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쪽에서 좀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솔루션을 통한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 중국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치라고대 국내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AR, VR 증강현실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부동산 쪽이라든가 의료 쪽이라든가 분사 쪽,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패션, 가구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케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앱을 출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그다음에 핀테크하고도 좀 관련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상화폐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약간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신용평가 사업도 좀 진출해가지고 2년 동안에 위탁 시범을 하는 자격을
가졌다. 대출 심사라든가 카드 발급 심사, 보험 계약 변경 등에서 다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좀 보면은 미래에 성장을 하는 그쪽하고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시켰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메리트보다는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져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뭐 단기적인 전략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70원 말씀드립니다. 네, 단알 말씀해 주셨고요. 오 팀장님은 LG이노텍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뭐 흐름은 좋았습니다. IT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제 LG이노텍도 같이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이폰 판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폰 11이 이제 생각보다 좀 잘 팔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수익성 개선이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멀티 카메라 도입이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수급도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요게 이제 보시면은 한 2달 정도 전부터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나오고 5일 이평선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매도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 짜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한 13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13만 원이라고 해서 딱 13만 원인 것은 아닌데 13만 원 돌파해서 나가면 이제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한 단계 높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요. 익절가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12만 원. 그래서 12만 원 안 깨면 13만 원까지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가전 종목 중에 제일 가벼운 게 그 플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위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모멘텀은 이제 앞서 언급을 드렸고, 이게 기술적으로 괜찮아요.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좀 들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노안 말고는 사실 큰 모멘텀은 없으니까 앞으로 노안 성과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그래서 약간은 좀 횡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위치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놓치기는 아까운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공략해보시면은 뭐 단기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종가 보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을 이제 바로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특징으로 딱 들어오십니까? 저는 RF텍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6%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3분기에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840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0% 좀 증가할 것으로,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억이 나오면서 85.2%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쪽에서 특히 이제 5 쪽 안테나 쪽에서의 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을 좀 리포트에 좀 넣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이 5G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겠고, 그 다음에 이게 RF 쪽에서 이제 새로운 쪽이죠. 이 필러 쪽도 사업을 좀 진출했죠. 그래서 필러 쪽에서 담은 부분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규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공장의 그 조업 일수가 좀 증가가 되면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일단은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야 돼요. 줄어들지 않고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산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거든요. 수요처가 없으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제조업체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그 공장의 가동률이 어떤지도 한번 정도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RF텍 들어봤고요.
오 팀장님은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꼽아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는 그 두산 솔루스를 뽑았는데요. 두산 솔루스는 이제 그 전기차와 OLED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죠. 전기방 매출은 내년 4분기부터 본격화가 되고 또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시장 고성장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OLED 부분은 이제 TV라든지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OLED 소재 부분의 매출도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증권사에서 두산솔루스의 적정 가치를 5천억에서 5,500억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도 이 그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가치 6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랠리가 이어지는 거고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에서 책정한 가치를 이미 주가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두산솔루스가 증권사 목표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한 3번에서 4번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힘이 굉장히 좋은 게 상한가의 물량이 정말 엄청나게 붙어있죠. 3천만 주 이상이 붙어있는데 오늘 거래된 게 3만 9천 주. 상한가를 몇 번 쳤지만 물량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상한가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신규 매수는 이제 안 되는 종목이지만 만약에 두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분할돼서 두산솔루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상한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2557번이 YG원입니다. 9,000원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IG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자동차라든가 선박 이렇게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일단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기재 이야기에 나온 부분 좀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기대 심리도 꺾였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박 쪽도 그렇게 이제 조선업종 선박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어떤 수치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게 있어서 또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좀 많이 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좀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일정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오시면은 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보다는 이 반등 구간을 좀 노려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강한 양봉이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가셔서 좀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YG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INC 들어와 있고요. 8,700번님께서 2,4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거나 이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하실 때는 손절가를 철저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게 단기에 급등할 때 들어가셨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조금 물린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계좌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버틸만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됐다가 빠져나가는 흐름인데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모멘텀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기대감은 아직은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핀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국일 제지가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오히려 그래핀 관련주로서 견인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유하신 물량을 보유하신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전략만 한번 보면요. 목표가는 한 2,400원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저항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원 정도 한두 번 정도 튀면은 가능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거기서는 이제 본전 혹은 본전 안 와도 본전 근처까지 오면 빠져나온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이제 1,9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9월 말 기록했었던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는 2,400원. 보유 단가 정도 되시면은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손절선은 한 1,900원 정도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XINC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1250번님께서 세하 1,700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21선이 어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좀 깨졌고 오늘 좀 양봉이 나오지만은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5일선과 11선이 좀 역별이 되면서 일단 뭐 포장지 쪽에서의 뭐 제과라든가 이 화장품 쪽에 관련해 가지고 좀 수요가 좀 발생한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매수했던 1,700원 가격 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BH 들어와 있고요. 0493번님께서 21,000원의 비중이 좀 높네요. 40%.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BH가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T 부품주라든지 장비주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BH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 5G가 출시되게 됐을 때 수혜를 대표적으로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기대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좋고 오늘 올해 5월 기록했던 고점을 뚫어내는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까지 실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쉬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 자체가 안 깨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탈가는 22,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22,000원 깨지 않으면 25,000원까지 보고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BH 22,000원 깨지 않을 때까지 25,000원까지 홀딩하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체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91.85포인트에 거래됩니다. 다시 209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31% 올라가고 있고요. 장 후반에 다시 힘을 내주는데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 고점 찍고 올라가네요. 91, 92 정도의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인데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네요. 5,185억 원대까지 개인의 매도 물량 늘어나고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은 지금 345억 원 사주고요. 기관은 4,794억 원 사는데 주로 금융투자 연계금입니다. 여기 두 군데서 다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시는 또 소량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달립니다. 이 두 종목이 이 정도만 올라가도 시가총액 꽤 올라가죠. 현대차도 상승 전환,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5%대의 강세 유지하고요. 현대모비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까지도 모두 강세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LG화학만 약세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1% 상승 다시 유지합니다. 655까지 올라왔고요. 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보시는 바와 같이 660부터 단번에 부러졌다가 다시 655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무려 1,468억 원.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굉장히 많이 담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은 연기금만 52억 원 순매수해주고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판다라고 지금 정리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6%대. 오늘 재밌네요. HLB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순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차이 별로 없습니다. HLB가 장중에 20%가 넘게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면서 7.87%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1,000원까지 지금 상승폭을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시총 1위로 올라갑니다. CJENM 상승 전환했고요. KMW 올라가고 펄어비스 보합입니다. 펄어비스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도 상승폭 많이 줄였네요. 메디톡스 2%대의 상승 유지하고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SK모티리얼즈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올라가면서 1%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정확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1%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모습을 오랜만에 좀 보이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에 무려 4,700억, 4,800억 가까이 큰 폭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외국인들도 한 34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상승에 좀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관 물량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3,200억에 가까운 매수를 물량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매수 주체로서 최근에 급부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 이제 외국인들이 1,400대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특히 오늘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12,400계약 정도 매수를 했는데 항상 외국인들이 당일 물량에 10,000계약 이상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방 쪽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하락 모멘텀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상방 쪽으로 큰 폭의 대응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S&P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S&P 지수가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상당히 직전 고점에 근접하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S&P 종목 가운데 약 83%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S&P 지수를 기술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수가 미국과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2,100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제한적이라면 여기서는 3분기 실적이 반드시 좋게 나와야 이 지수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3분기 실적이 미국과 우리나라 동시에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방 쪽으로 포지션을 급격하게 구축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좀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럴 때 현물 주식 쪽으로 좀 상방 구축을 하면 좋은데 오늘 선물과 옵션을 활용해서 역시 선물 파생 쪽으로 상방을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더 좋게 수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 섹터, 내린 섹터 분석해 주시죠. 네, 오늘 뭐 대부분의 섹터가 좀 올랐고 종이 목재 업종은 좀 제외하면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의약 바이오 쪽과 전기전자 IT 업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의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IT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대 넘는 큰 폭의 물량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바로 2천 몇백억 이상 절반 이상이 바로 이 IT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일어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게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부합하면서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수하는 물량에 대비해서 주요 섹터 의약 바이오나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집중돼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오르는 섹터가 내리는 섹터 비율이 등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 주도주의 실적 개선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분석까지 맞춰봤고요. 지수 이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떨까요? 1.16% 올라가면서 2088.86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1.04% 올라가면서 655.9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환율 살펴봅니다. 2원 30전 내리면서 1169원 70전에 1170원이 무너지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닥 탈출 쉽지 않은 보험업종 또 올라와 있네요. 최근 보험업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나 손보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저희가 분석 기사들은 많이 봤는데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상당히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보험업종은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8월달 이후에 반등장에서도 상당히 주도주 이후에 두 번째 세컨드로 반등하는 낙폭 가대 섹터에도 사실 제대로 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반등률이 상당히 약했고요. 계속해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업계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업종이 좋을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리 하락 압박에 대한 악재를 받는 은행주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낙폭이 큰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부분을 좀 보고 과연 이 낙폭 가대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업계를 좀 나눠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계의 지금 가장 큰 취약점은 뭐니 해도 손해보험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자동차 손해보험률도 최근에 90%까지 급등하면서 일말에 의해서는 지금 많이 나오는 보험업계의 말이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실손보험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률이 90%라면 거의 다 적자를 좀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보험업계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험 유통 판매 채널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요. GA라고 해서 독립보험 대리점들이 대부분의 종의 보험계를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GA는 특정 회사에 기속되지 않고 대부분 전체 보험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바로 이 GA와 연관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들의 시책이 굉장히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GA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관련된 상품이 상당히 지금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지금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손해보험업계는 사실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명보험업계를 좀 살펴보면 상당히 손해보험업계보다도 더 우울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업계는 금리 하락의 직격탄을 바로 맞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변액보험 보증 준비금이 금리 인하가 됨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한 4,600억 정도, 하나생명도 약 2,900억 정도 지급 준비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재무적인 부담을 상당히 크게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역마진 되는 상품이 최근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7년 전, 10년 전 판매됐던 그 생명보험들이 대부분 금리를 5%, 6% 최근에 보고된 바로는 많은 경우가 7, 8%, 9%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면서 보험이 만기가 됐는데도 찾지 않는 일이 허다하게 되었다라는 보도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만약에 보험과 관련된 상품을 찾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보험 저축성 상품을 찾지 않으면서 고이율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도되면서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이 지금 상당히 매출에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는 종신보험의 인기도 상당히 시들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보험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데요.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계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손해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년에 이 손해보험률이 상당히 내려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커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손해보험 전체 업종 평균 퍼가 PBR이 약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평가 메리트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손해보험업계는 내년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반등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보험업계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구간을 갈 것이다. 바닥을 쉽게 탈출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진입은 전체적으로 한 발 좀 물러서야 될 것이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업종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분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분석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SK네트워크스입니다. 전체적으로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웅진코어에 인수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추천하지 않고 이제 한 주 좀 이 기간을 가진 가장 큰 이유가 있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말미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지정 주유소를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직영 주유소를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K네트워크스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좀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주유소를 매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되고 최근에 벌려온 신사업 쪽으로 투자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AJ 렌터카와 SK 매직 쪽으로 상당히 영업이익과 지금 판도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휴대폰 판매, 통신업과 관련된 무역 판매 쪽으로도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영 주유소와 관련된 석유화학 유통 부분을 좀 떼어내면 전체적으로 저위험 구조와 함께 최근에 마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SK네트워크스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네트워크스는 한 4,9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4,900원대에서 3번 정도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탄탄한 바닥 구조를 좀 보이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직영 주유소와 관련된 부분이 상승 모멘텀에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고개를 드는 우상향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겠죠? 네, 최근에 내일의 종목 330에서 상당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장중에 미리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가격적인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미리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